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개별 종목 매매는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다. 왜? 세력, 그죠? 그리고 불공정한 룰, 그리고 대주주, 이 세 거대한 힘들이 소액주주들, 개미들을 뜯어먹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지키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들을 전형해서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사라. 두 번째, 달러에 투자하시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국뽕 뉴스들이 판을 치고 우리가 뭐 슈퍼사이클이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지체 없이 다 팔아요. 단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는데 은근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악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지분율이 한 30%가 넘어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 한국을 좋게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9월 13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런던 가가지고 300명이 넘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 앞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더욱더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국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딱 2달도 안 돼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매도 금지의 배경이 안타깝지만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번에 블룸버그 기사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선진국 증시 편입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여러 EM, 이머징 마켓 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었죠. 배당도 더 주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소각해주고 주주 중시 경영을 해준다고 그래도 한국을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일 텐데, 왜냐하면 중국 옆에 붙어 있잖아요. 중국 경기 안 좋으니까 한국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한국이 이런 규제 조치를 강화해버리면 일단 정부가 뭔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외국인은 되게 싫어해요. 그 마윈 회장 집어넣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다 빨리 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좀 노골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경우 외국인들은 일단 그걸 줄이고 보거든요. 이런 후폭풍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내년엔 좀 반등하지 않겠냐? 올 많이 빠졌으니까. 두 번째, 이 환율 레벨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경쟁력이 그래도 좀 회복이 됐지 않냐?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에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냐?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 주식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는 우리 시장 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개선될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시장을 평가할 때 거버넌스를 되게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즉 대주주나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주주를 어떻게 대우하고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얼마나 투명한가.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파두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보의 투명성이랄까 예측 가능성 또는 대주주들의 신뢰성 면에서 높다고 볼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익의 안정성이 또 중요한데 불황에도 이익을 내는 회사, 그런 회사를 글로벌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제가 왜 스타벅스 주식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됐죠? 스타벅스 같은 주식들이 폭락할 때는 좀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이 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불황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마실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불황이 오면 정신을 더 멀쩡하게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상품들을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고요. 또는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이 두 가지 부류에 들어가나요? 현대자동차 좋죠. 차 잘 만듭니다. 자, 그런데 불황이 왔어요. 직장을 잃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가 고장 난다고 해서 차를 바꿔요? 수리해 쓰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지. 그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은 내구재.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쓰는 제품. 그리고 두 번째,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된 품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철강이나 화학같이 또 이 부품을 만드는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주력 수출 상품들이라는 건 전부 경기를 되게 많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뭘 봐서 우리가 리레이팅돼요? 만년 디스카운트로 사는 거죠. 대신
수출 잘 되고 금리 떨어지면 한 번씩 반등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래서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에요. 투자자들이 다들 여기 끝났다 그럴 때 들어가면 수익이 다 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주식시장이 돈을 벌어준 적이 4번 있어요. 4번. 1984년, 1999년, 2009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4번 돈을 벌어줬는데 이 4번 모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이에요? 나라 망할 뻔한 다음이에요. 모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불황들이 닥친 다음에 주식시장이 역사상 최고의 랠리를 펼친다라고 42년, 43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을 놓쳐서는 수익이 변변찮은 시장이에요. 10년에 한 번 오는 대박장 놓치면 죄송합니다. 박스피밖에 없어요.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이고.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다. 외국인이 떠났다. 이거 되게 좋은 호재인 거죠. 그 뒤에 좋은 일이 올지 뭐 할 게 뭐예요? 버텨보는 거지. 급등한 다음에 사는 것보다는 폭락한 다음에 사는 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좋은 시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지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해, 배당을 더 줘. 근데 한국은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하던 자사주를 다 팔아버려. 증자를 때려. 전환사채 발행량을 막 늘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불황에서 증자가 본물을 이루고 자사주 매각이 본물을 이루고 대주주님들이 자기 주식 몰래 팔아치워요. 자, 차이가 크죠, 그죠? 미국은 주가가 폭락하면 기업이 돈을 주주들한테 미안하다,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하고서 사줘요. 근데 우리는 반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고. 미국 시장도 개별 주식 변동성은 크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 우리보다 변동성이 훨씬 적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미국의 적대적 M&A, 그리고 이 M&A를 막기 위한 각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저평가된 가격에 놔두면 M&A 당해서 자기가 해고당하니까 어떻게든 자사주 매입도 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허용된다면 이 추세가 한 방에 바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재벌 편을 들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홍보를 좀 하자면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책을 썼던 이유가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적대적 M&A를 해서 기업의 구조를 바꾸고 어떻게든 사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사람들이 멸망한 역사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힘이 꺾이고 있는 중이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개별 종목 매매는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다. 왜? 세력, 그죠? 그리고 불공정한 룰, 그리고 대주주 이 세 거대한 힘들이 소액주주들, 개미들을 뜯어먹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지키고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들을 전형해서 2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사라. 그렇죠? 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세력들이 다 망할 때 그때 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청산 당했을 때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용이나 미수의 청산이 벌어지면서 반대 매매가 벌어질 때 주식을 사라고 종종 공고합니다. 그때가 시장의 주가가 가장 쌀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달러에 투자하시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달러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대폭락할 때 환율이 1,450원 갔던 거 기억나시죠?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2배 갔지만 이번에는 한 40%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건 펀더멘탈 때문이지만 아무튼 환율은 급등했죠. 그때 만일 달러를 들고 있었다면 삼성전자를 5만 전자에 살 수 있죠. 평상시에 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가 우리 경제에 별의별 안 좋은 일이 터지면서 특히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하고 반대 매매가 촉발되면서 작전 세력들이 무너지는 신호가 날 때 그때 그냥 인덱스 펀드를 사도 되고 그중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특히 수출 우량주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한 5년, 10년? 왜냐하면 트럼프보다 더한 인간이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뺏기는 거지. 저는 미국의 패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뭘 먹으면 저렇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또 중국이 패권 잡는다는 사람을 말을 들으면
중국한테 뭘 받아먹었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이유는 딴 나라가 미국보다 못하기 때문이지 미국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걸 저는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미국 달러 패권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 아니에요? 미국이 이뻐 달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미국 안 좋아해요. 왜 근데 달러를 사라고 하냐고요? 상대적으로 나아요. 절대적 우위가 아니고 상대적인 우위예요. 그래서 트럼프 또는 트럼프보다 더 이상한 인간이 대통령 돼서 나라 망가뜨리면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미워도 중국 위엔화를 우리가 사야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달러인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다, 거기 투자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투자할 대상도 많고. 한국 리츠 투자하신 분들 요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잖아요.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5%인데다가 분산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다우에 속한 기업들을 사면 어제 보잉 주가 폭등하는 거 봐요. 걔네는 정말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여기저기서 수주가 터지는 좋은 업력 높은 회사들이 거의 천지잖아요. 또 다우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사면 배당도 많이 줘요. 그런 거 사면 되고. 투자할 만한 게 미국에 되게 많은 데다가 미국 투자했으면 이거 동결 안 될 거라는 걸 우리 기대하잖아요. 중국 투자했다가 저거 몰수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 걱정 안 하세요? 저는 그래서 좀 중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디스카운트는 어쩔 수 없다. 대신 너무 싸다 보니 반등할 거다라는 비움입니다. 주식시장이 머물러 있어라. 싸잖아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국뽕 뉴스들이 판을 치고 우리가 뭐 슈퍼사이클이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지체 없이 다 팔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장기 추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경기가 되게 나쁠 때 사고 경기가 되게 좋아 보이고 돈을 누군가가 쉽게 벌고 인스타에서 전부 다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넘쳐날 때 내가 슈퍼개미니 네가 슈퍼개미니 그럴 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빠져나와서 달러 사면 되는 나라다. 한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애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애정을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한국에 그렇게 꼭 굳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시장이 많은데 지금처럼 피바다가 됐을 때 맨날 청산당하고 세력들 다 망하고 그럴 때 사야죠.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불황일 때 사고 경기가 좋아지고 누군가 체감 경기까지 좋아졌다 그럴 때 팔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우리가 경제의 수출 비중이 너무 큰 데다가 우리나라 그 수출 산업이 너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면 신규 사업 진출이 본물을 이뤄요. 그렇죠. 신규 사업 진출이 본물을 이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공급 과잉이 됩니다. 반도체 공급 과잉이 2021년과 22년에 대규모 증설 때문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컨트레리언 스트래티지가 제일 잘 맞아요. 시장이 피바다가 될 때 용기를 가지고 사고요. 시장이 불을 뿜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어렵죠. 그걸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 프리즘 로보드바이저가 나왔고요. 저희들 국민연금을 따라 투자하면서 그냥 소박해요. 연 목표 수익률 6에서 8% 정도.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이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자산 배분하고 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 수익이 많이 난 자산을 팔아서 피바다가 된 자산을 사는 이른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대로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출시한 지 이제 8개월 지나는 동안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셀프 평가를 하며 저희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남기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